여러분 6월 10일 스페이스X가 드디어 거래를 시작했죠. 근데 같은 날 우주 섹터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저는 스페이스X 직전 매수보다 테슬라 분할 매수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죠. 근데 그 상장한 그날 우주 섹터 전체가 일제히 폭락한 거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로켓랩이나 아스트라 같은 이런 우주 관련 기업들이 같은 날 한꺼번에 무너졌거든요. 우주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당연히 우주 산업 전체가 더 주목받고 같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근데 정반대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본 쏠림 현상 때문일 건데요. 시장에 있는 돈이 한정돼 있죠. 근데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서 똑같은 우주 섹터에 있던 다른 주식들을 팔고 차익 실현을 해서 자금을 옮긴 거죠. 한쪽으로는 자금이 몰리면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현상은 단순히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본 쏠림 현상이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 주가가 안정화에 접어들고 시장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 다시 우주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돌아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우주 섹터의 다른 종목들이 하락한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 왜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스페이스X를 사야 될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 먼저 스페이스X가 어떻게 상장했는지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6월 10일 상장하자마자 전세계 시가총액 7위까지 단숨에 돌파를 해버립니다.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전세계 14개뿐인데 상장하자마자 그중 하나가 된 거죠. 사실상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투자자분들도 이미 이 흐름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26년도 3월에서 4월까지 한 달 동안 한국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약 4천억 원에 순매수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 한국인 투자자분들 계좌가 이미 머스크 생태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스페이스X를 사야 될지 아니면 테슬라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려면 일단 일론 머스크의 머스크놈이라는 경제 생태계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 상장만 보고 계신데요.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한 회사를 상장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건 머스크놈이라는 경제 생태계인데요. 머스크놈이가 뭐냐?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들이 하나로 연결된 폐쇄 루프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테슬라, 우주랑 위성통신은 스페이스X랑 스타링크, AI는 xAI, 로봇은 옵티머스, 내과학은 뉴럴링크. 겉으로 보면 제각각 사업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큰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퍼즐 조각이거든요. 자율주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AI, 통신망, 데이터 센터, 칩, 전력 인프라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고요. 로봇이랑 우주 사업도 똑같죠. AI 그리고 연결망이랑 계산 자원이 필수인데 머스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머스크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건 회사 하나가 아니라 지상과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미래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테슬라랑 스페이스X는 별개의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6년도 2월 달에 스페이스X가 xAI를 2,500억 달러에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를 했죠. 복잡한 주주 투표 없이 자회사 편입 방식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큰 저항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즉 머스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합병하는 검토가 아니라 이미 하나로 모으고 있는 합병 단계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죠. 26년도 시계열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짜여진 순서거든요. 2월달 XA 합병으로 스페이스X 덩치를 키웠고요. 4월달 스페이스X 상장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6월달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으로 합병 비율을 정할 공식 주가를 확보를 했고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테슬라 합병이죠. 월가에서도 같은 시각입니다. 월가에서도 현재 스페이스X랑 테슬라 합병 가능성을 80에서 90%로 보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왜 굳이 합쳐야 될까요? 두 회사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머스크는 왜 이렇게까지 합병을 원하는 걸까요? 이유를 말씀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사업적으로 왜 합쳐져야 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머스코놈이라는 거대한 그림 안에서 두 회사가 이미 너무 깊게 얽혀 있거든요.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5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인 테라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칩이 테슬라 자율주행 외에도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 위성에도, 그리고 우주에 띄울 데이터 센터에도 다 들어갑니다. 똑같은 칩을 두 회사가 같이 만드는데 법적으로만 다른 회사라는 거죠. 이러면 내부자 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거래 가격 책정 이슈, 그리고 회계분리 이슈가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두 회사 간의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 메가팩 전력 저장 장치를 수억 달러치 사다가 본인 시설에 깔았고요. 사이버트럭도 1억 달러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작년 1월 달에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 xAI가 2월 달에 스페이스X 자회사로 흡수가 됐죠. 즉 테슬라 자금이 결국 스페이스X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간 거래가 이렇게 많아지면 미국 SEC가 회계적으로 투명성 압박을 강하게 걸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공시 한 번이면 회계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시너지가 만들어지려면 통합이 돼야만 합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먼저 가서 인프라를 짓고요. xAI 인공지능이 그 로봇을 컨트롤합니다. 그 모든 게 스페이스X가 깔아둔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연결되는 그림이고요. 이게 사업계획서 안에 다 들어있는 미래죠. 근데 회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모든 비즈니스가 합쳐지게 되면 머스크 한 명의 결정으로 4,600조 원짜리 자원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스크 본인은 왜 이렇게까지 합병을 원할까요?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배력 강화와 1조 달러 보상인데요.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13% 의결권밖에 못 가지고 있죠. 작년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를 통과시킬 때도 75% 찬성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선 답답한 겁니다. 본인이 진짜 만들고 싶은 미래가 있는데 테슬라 이사회랑 기관 주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의결권이 79%입니다.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업을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600조 원짜리 거대 기업을 머스크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스크 인생 최대 권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상까지 걸려 있어요. 머스크가 작년에 통과시킨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에 본인이 직접 흥미로운 조항 하나를 삽입해 뒀거든요. 지배주주가 바뀌는 M&A 발생 시 시가총액 기준만 바꾸면 나머지 조건이 면제된다는 조항입니다. 평소처럼 어렵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 목표를 다 맞출 필요 없이 합병 한 번이면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배력 확보랑 1조 달러 보상을 한 번에 가져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합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금 조달입니다. xAI는 지금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지어야 됩니다. 알파벳이 850억 달러 유상증자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50억 달러 자본 지출을 하는 시대죠. xAI도 그 수준까지 따라가야 오픈AI랑 엔트로픽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단독으로는 그 천문학적인 자본을 끌어올 수가 없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1조 5천억 달러 시가총액이랑 매년 발생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 합쳐진다면 자금 조달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머스크가 AI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회사 자원이 합쳐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사업적으로는 두 회사가 이미 너무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따로 두는 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머스크 본인 입장에서는 지배력 확보랑 1조 달러 보상 그리고 AI 전쟁용 자금 조달 능력까지 이 모든 게 합병 하나로 해결돼야 되거든요. 머스크가 합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합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겁니다. 머스크가 만약 합병을 진짜로 원한다면 테슬라 주가가 왜 오르지 않았을까요? 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요즘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AI 기업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테슬라만 박스권에 갇혀 있죠. 로보택시 발표도 늦어지고 옵티머스 양산 일정도 명확하지 않고 R&D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먼저 테슬라 지분 구조부터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발행 주식이 약 32억 주 정도 있죠. 한 주에 의결권이 한 개씩 있는 일반적인 구조거든요. 머스크가 슈퍼버팅 주식 같은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는 회사기도 합니다. 지분율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보유한 주식이 약 1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 통과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까지 합치면 약 15%까지 올라갑니다. 머스크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지분율이 25%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상태죠. 기관 투자자들 비중이 정말 큽니다. 뱅가드 그룹이 약 7.2%로 1위고요. 블랙록이 약 5.9,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약 3.5%입니다. 이 회사를 합치면 약 16%거든요. 머스크 한 명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기관 전체로 따지면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60%를 기관들이 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약 32%고요. 자, 여기서 머스크의 진짜 약점이 나오는데요. 13% 지분에 13% 의결권, 슈퍼버팅 같은 특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통과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진땀을 빼고 75% 찬성을 겨우 받아냈죠. 머스크가 마음대로 못하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럼 스페이스X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슈퍼버팅 주식 구조고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의 지분이 약 42%로 79%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한 주에 의결권이 여러 개 붙어있는 주식을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머스크 독재 체제입니다. 미국 상장 규정상 한 사람이 의결권 50%를 넘으면 컨트롤드 컴퍼니로 분류돼서 독립 사회이사 선임 의무도 면제가 되거든요. 즉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머스크한테 스페이스X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합병 비율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회사가 합쳐질 때 핵심이 합병 비율이거든요. 합병 비율이 뭐냐면 테슬라 주주가 합병 회사 주식을 얼마나 받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인데요. 자,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정말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비율을 들어보자면 두 명이 동업해서 가게 하나를 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7억 원, B라는 사람이 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럼 이 가게에서 A의 지분은 70%, B의 지분은 30%가 되겠죠. 회사를 합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쪽이 합병 회사에서 더 큰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달러고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합치면 3조 8천억 달러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합병 회사에서 스페이스X 쪽 주주들이 약 61% 지분을 가져가고요. 테슬라 쪽 주주들이 약 39%의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더 크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머스크 한 명이 합병 회사에서 의결권을 얼마나 가져가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스페이스X 쪽인데요. 합병 회사 전체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비중이 61%죠. 그리고 스페이스X 안에서 머스크 의결권이 79%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스페이스X 쪽에서 가져오는 영향력은 합병 회사 전체의 약 48% 정도인 거죠. 61에 79%니까요. 이번에 테슬라 쪽입니다. 합병 회사 전체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9%죠. 그리고 테슬라 안에서 머스크의 의결권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테슬라 쪽에서 가져오는 영향력은 합병 회사 전체의 약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39에 13%니까요. 자, 두 영향력을 더해보면 48% 더하기 5% 해서 약 53%가 나옵니다. 이게 합병 회사에서 머스크 한 명이 갖게 되는 통합 의결권입니다. 53%가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하게 되면 머스크가 53%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50%만 넘는다면 사실상 머스크의 1인 왕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반대 사항을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스페이스X랑 같은 2조 3천억 달러까지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똑같으니까 합병 비율도 50대 50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머스크의 통합 의결권을 다시 계산해보면 약 47%까지 떨어집니다. 50%를 못 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수록 머스크가 합병 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머스크 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의결권이 50%를 못 넘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다른 주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머스크가 절대 원하지 않는 그림이죠. 쉽게 비교를 해볼게요. 53% 의결권이면 머스크가 회사의 왕이 되는 거고요. 47% 의결권이면 머스크가 회사의 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6% 차이가 머스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합병 시점에 테슬라 주가가 스페이스X 대비 충분히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본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비싸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생기는데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랑 테슬라를 합병시킨다면 합병할 시점에 본인이 통합 의결권을 50% 넘길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합병 비율 메커니즘이랑 머스크 본인 동기를 같이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게다가 머스크는 당분간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말은 즉슨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CEO 관심이 다른 회사로 향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R&D 비용 지출로 단기 이익을 줄이거나 혹은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호재성 결과물 발표를 늦추거나 부정적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테슬라 주가는 눌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눌려 있다가 스페이스X와 합병 발표된 시점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시점에 머스크는 본인이 통합 의견권 50%를 넘길 수 있는 비율로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하는 회사 가치는 최소 3조 8천억 달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기대감으로 인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합병 이전에 테슬라를 들고 있었던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합병회사 주식 한 주를 받았는데 그 주식이 합병 발표 이후에 재평가되면서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의도적으로 눌린 저점에서 테슬라를 잡아두게 되면 합병 시점에 맞춰서 거대한 재평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합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제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전기차나 우주발사, 위성통신, AI 이 네 가지 핵심 산업을 한 회사가 동시에 지배하게 되면 미국 규제 당국이 독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분야를 동시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국가안보 심사도 있어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랑 군사위성 발사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죠. 합병 시에 국가안보 심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규제 승인 절차만으로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이번 합병은 테슬라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구제하고 머스크 본인이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빠른 합병 시점을 월가에서는 2027년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합병이 언제 이루어지냐가 아니라 그동안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눌려왔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합병 발표 전까지는 테슬라가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분할로 담아두는 전략이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야 되는지 아니면 테슬라를 분할 매수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스페이스X 직접 매수가 왜 위험한지부터 짚어드릴게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 PSR이 40배 이상이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시장에서 바라보죠. 지금 스페이스X의 PSR은 70배에서 100배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너무나도 고평가라는 거죠. 비교를 해드리자면 구글이나 애플은 PSR이 약 10배고요. 테슬라는 약 15배, 삼성전자는 약 5배입니다. 스페이스X가 얼마나 비싸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스페이스X 투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 하면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분할 매수로 합병 발표 전까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혹은 하락했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합병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테슬라가 재평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가에서 지금 예상 중인 가장 빠른 합병 시점은 27년도 상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6월 11일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우주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 현상은 자본 쏠림,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머스코노미라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경제 생태계는 한 개의 기업으로 합병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 회사의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높아지는 구조,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낮아지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의도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눌린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X를 직접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만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데 머스코노미의 진짜 마지막 퍼즐 조각은 테슬라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알아본 사람이 합병이 발표되는 그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박스권 횡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저점일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됩니다. 머스크 제국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미리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들 남겨주세요.